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앞에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준다고 해서 야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니는 못해 이게 아니야. 나만큼 해야 돼가 아니라고요. 알았죠? 요러한 글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공부하자 이거야. 아직은. 알았죠? 내가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수준대로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고. 알았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와 이 정도 용어의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고 계약을 맞이하자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알았지? 나는 이해가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이해 가는데 혼자 풀면 너무 어려운데. 당연히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하는 유형은 30번 때부터 30번 때 유형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30번 때에 다 모여 있잖아. 빈칸 추론, 순서 추론, 문장 섭외 이런 거. 그치? 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역시 9월 평가원이고요. 오답률도 높았고 별표도 3개입니다. 근데 할만해요. 자, 또 가봅시다. 요렇게 푼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9월에는 이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말고. 특히 그들이 뭔지를 알아야 또 집어넣겠네요. 그쵸? 그것들인지 아직 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정한다, 한정한다로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사람들일 확률이 더 높아요. Define A as B입니다. 여러분이 이 define이란 단어 뜻 몰라도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몰라도 선생님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 보고? as 보고. 그리고 A와 B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격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알면 이거 define 뜻 몰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regard, see, view, look upon, 다 think of, A as B 다 똑같은 거야. consider A as B 다 똑같은 거야. A를 B라고 여기다야 그냥. 알았죠? 정의하다, 규정하다, 한정하다 요 뜻 안에 몰라도 돼. 자, 여기다로 해볼게요. 특히나 그들은요 그룹을 뭐라고 여겨? 2명 이상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발휘합니다. 상호 간의 영향력,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래.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그룹이구나 라고 여긴대요. 됐죠? 그럼 그들이 누군지를 찾아야겠네. 일상생활에서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 A, S, B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A를 B라고 여기다. 어떠한 집단의 사람들이건 그룹이라고 여깁니다. 자, 이 두 문장만 비교해 볼게. 잘 봐. 그들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의견이 같아? 다르잖아요. 그치? 얘는 통념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전반부 도입의 통념 던지기. 그치? 글쓴이의 주장은 얘네가 아니라 얘네와 일치할 확률이 더 높죠. 잘 봐. 우리는 어떠한 집단이건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건 여러 사람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우린 다 집단, 그룹이라고 여겨. 이 두 문장만 비교하는 거야. 그들은 2명 이상이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그룹이라고 여겨. 우리의 의견과 그들의 의견은 다르잖아. 그치? 글쓴이의 주장은 이쪽으로 갈 거라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1번은 우리와 다른 의견이고 앞에 나온 그러니까 대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1번은 당연히. 그치?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했으니까 우리의 의견은 사람만 모여있으면 다 그룹이라고 여긴다? 근데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이라는 특이한 복수의 사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쵸?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어울리지?
가능성 있네. 2번. 됐죠? 이러한 감각인데 잘 보세요. it 하고요. 이때 강조구문인데 대시 없죠? 대 대신에 강조 대상이 사물을 일컫는 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를 대신 썼을 뿐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대절부터 갑시다. 자, 그룹의 멤버들을 distinguish A from B죠. distinguish 말고 그냥 단순하게 tell을 써도 돼.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던 discern 써도 됩니다. 그죠? 또는 separate도 비슷한 의미긴 해요. 구별하다, 분별하다, 식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다. 잘 보세요. 갑니다, 그럼. 한 그룹의 멤버들을 뭐로부터?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로부터 분리하는 것. 오케이? 바로 이러한 감각인데요. 이러한 개념, 생각인데요. 뭐? 상호작용. 됐어? 서로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성. 뭘 위해? 공통된 목적을 위한. 어라? 잘 봐요. 이것과 이거를 구분 지어야 된다고 그랬네? 근데 집단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있는 a mere aggregation of individuals는 우리의 생각이야. 일반인의 생각. 그치? 근데 이건 뭐야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단순하게 더 정확하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지,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고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룹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언급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맞네요. 심지어 뭐까지 나왔어요? Mutual influences, interact 나왔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Interaction, interdependence 나오잖아. 그치? 요건 확실하네 그럼 2번. 그래서 최고 오답률이고 별표도 3개인데 요거는 여기서 끝났어요. 문제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정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지만요 사회심리학자들 이 용어를 보다 더 좀 세심하고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요 사람들의 진짜 집단의 그룹의 멤버들과 사람들, 개개인들이 여럿 모여있는 집합체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사회학자들의 개념. 그지? 뭐 상호 의존도와 상호 작용이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됐죠? 연결되네. 그럼 정리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케네스 하치가 observe, 여기선 특이하게 observe가요, 원래 observe는 관찰하다, 목격하다, 또는 뭐 때로는 법규나 규칙 등을 준수하다, 따르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말하다입니다. 사전 찾으면 observe에 3번 뜻에 말하다 나와. 그럼 말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케네스 하치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자, 그냥 사람들의 무더기, 모임, 그죠? 사람들의 집합체. 근데 어떤 사람들? 우연히 수영하러 간 거예요. 일이 끝나고 같은 날, 매주 같은 날에 요렇게 우연히 같은 날, 매주 같은 날 수영하러 가는 사람들의 무리, 이러한 집합체는 아니래. 엄밀히 말하면 뭐가 아니래요? 그룹을 구성하지 않는데요.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인터랙트 안 해요. 그렇지.
우리는 그냥 사람만 모여있으면 그룹이라고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안 그래.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그룹이라고 해. 그래서 케네스도 이 사람들 그냥 같은 날 일 끝나고 퇴근 후에 매주 같은 요일에 우연히 수영하러 모인 이 집단은 그룹이 아니래. 왜? 상호작용 안 해. 이해가 됐죠? 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쵸? 이제 스쿼드는 보통 스쿼드 4명이 스쿼드 아닙니다. 에? 우리 배구에서는 4명을 스쿼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스쿼드라고 하면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군대 단위로는 분대인데 그냥 선수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쿼드 자체가 분대 또는 선수단. 자, 젊은 경쟁하는 수영 선수들의 선수단인데 얘네들은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훈련해. 훈련하는 이 수영단은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똑같이 수영하는 사람들인데 일 끝나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서로 상호작용 안 하고 그 우연히 같은 날 모여서 수영해도 이 사람들은 그룹 아니에요. 왜? 상호작용 안 하니까. 반면에 학교 가기 전에 매일 경쟁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단은 그룹이죠. 왜냐면 걔네들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공통의 목표는 뭐예요? 시합을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그쵸? 또 서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호작용하죠. 서로와 정형화된 방식으로 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함께 워밍업을 미리 한다든가 와 같은. 바로 또 요거네요. 또 나왔어요. It is distance. 이때 이번에는 대수로 그냥 받았네요. 아까는 위치로 썼었는데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자, 가봅시다. 역시 뒤에서부터 갑시다. defines a team. 팀을 규정하는 것. 팀을 정의하는 게 바로 이 감각, 이 생각, 이 개념인데요. 무슨 개념? 사람들. 자,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바로 이 개념이 팀을 규정합니다. 팀이라는 말을 정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 글의 주제 뭡니까? 그룹의 의미죠. 또는 그룹의 정의. 그죠? 그래서 일반 대중적인 그룹의 의미와 사회심리학자들의 그룹의 의미는 다르다. 그지? 사회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그룹이라고 일컬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한 단어만 골라. I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인터랙트지. 그치?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집단, 그룹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2명 이상 이때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상호작용해야 집단,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이게 글에 압축된 내용이죠. 됐죠? 할만하지? 그치? 왜 할만할까? 어려운 한글이 안 나와서 그래. 그치? 어려운 용어가 안 나오잖아.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 안 나왔지? 그리고 사례를 쉬운 수영하는 사람들로 들었지? 그래서 그런 거야. 예시를 통한 농개전개고 통념 던지기. 그럼 예시를 통한 농개전개여서 글 자체가 쉬우니까 할만한 거예요. 근데도 오답률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초반부에 설명을 미리 한 거예요. 미리. 자, 여러분 선배들은 몇 번을 3번을 답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넘어가서 다 관연도로 가봅시다. 관연도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 이것도 할만합니다, 여러분. 수능이지만 할만해요. 자, EBS 연계지문이었고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자,
resident는 원래 거주민이잖아요. 여기서 입주민, 거주민인데 resident가 reside가 거주하다고. 여기서는요 미리 그냥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미리 던져줄게요. 텃세입니다. 텃세. 근데 이게 텃세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요. resident bird가 나와. 알겠지? 그냥 텃세라고 해두세요. 많은 텃세 종의 개개체들은요. 근데 무슨 텃세예요? 직면해 있는, 뭐와 직면해 있는? 적응상의 이점. 이익. 무슨 이익? 무슨 이점? 생산적인 짝짓기 사이트. 즉 생산적인 번식지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번식지에 대한 통제. 즉, 이거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선생님이 해줄게. 생산성이 높은 번식 사이트의 통제라는 건 뭐야? 내 구역에 암컷들 또는 암컷의 입장에서 수컷들이 많이 오네? 이 구역에 암컷 수컷이 많이 있는 이 구역이 내 나와바리야. 내가 지내는 지역이야. 이거야 바로. 이 통제라는 적응상의 이점에 직면해 있는 이 텃세의 개개체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아마도. 근데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결돼야 돼요. 순접으로. 하하. 이게 중요합니다. 밸런스 코스트. 직역하면 비용을 균형 잡다란 말이거든. 비용을 균형 잡다?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다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다. 알겠죠? 보통 밸런스, 우리가 회계장부나 경제적 용어로 쓰인 밸런스는 균형 잡다라는 의미인데 뭐와 뭐 사이에? 이익과 손해,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잡다. 영에 수렴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손해가 있으면 그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균형이 잡히지. 반대로 이익이 있으면 나중에 이걸 이익만 있고 손해가 없으면 균형이 안 잡힐 거 아니야. 이익이 100원 벌었는데 손해가 100원 있으면 이걸 균형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치르다. 잘 봐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나쁜 말이라고 선생님이 나쁜 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도록 강요받는데, 그치? 강요당한대요. 근데 어떤 애들이 지금 이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내 나와버리 암컷 수컷들. 짝짓기 좋은 구역을 내가 차지하고 있구만. 이놈들이 나쁜 일을 당한대. 그럼 요놈 앞에도 나쁜 말 나와야 돼. 좋은 말 나와야 돼. 하지만 이었다면 좋은 말 나오지. 하지만 그래서니까 나쁜 말 나올 거 아니야. 개념 잡혀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단락과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갑니다. 어떤 형태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릅니까? 이렇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어떤 형태로? lower! 더 낮아진 짝짓기 안 할 때의 생존율입니다. 짝짓기 안 할 때 생존율이 더 낮아지는 형태로 결국 대가를, 균형을 잡게 돼요. 희생의 균형을 치릅니다. 뭐 함으로써? 왜 이러한 생존율을 낮게 만들어? 뭐 함으로써? 특정한 서식지인데 그 서식지가 아주 높은 짝짓기 성공률이 발생하는 그 서식지에, 특정한 서식지에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 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할게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일단 1학기 때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좀 쉬운 말로 해볼게. 이 주어진 문장만. 야, 암컷, 수컷들이 많이 있어서 짝짓기에 유리함을 차지한 놈들이 결국에 생존율은 낮아진다? 왜냐면 암컷, 수컷 많이 오는 이 지역을 안 떠나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 말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짝짓기 안 할 때는 생존율이 낮아진대.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생존율을 낮아지는 희생, 부정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짝짓기 성공률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인자도 가지고 있죠. 그죠? 텃세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쭉 이어가기 전에 이 문장은 지금 터스 얘기죠. 이거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물론 시험장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까? 실제로 여러분 인강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EBS에서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 문제 왜 여러분 많이 틀려요? 모의고사 풀이는 하는데 왜 많이 틀립니까? 터스 얘기 나오잖아요. 쭉 터스 얘기 나오다가 하지만 이주하는 새들이니까 철새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애들이 그러네. 개소리예요, 개소리. 절대로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도 시험장에 집어넣지 그렇게 못 풀어. 답안 다 공개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능력이 이렇게 하라는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럼 물론 그런 풀이도 할 수 있어. 답을 다 아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그나마 수명이 좀 길었냐 하면, 여러분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때까지 1등만 했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1등만 하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도 수석으로만 나왔다면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할 필요도 물론 없었겠지만 성공도 못했을 거야. 왜? 1등만 해봤으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뭐라고 그랬어? 비록 좀 특수한 고등학교이긴 했지만 500등 밖에도 들어봤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알아. 야, 왜 성적이 안 올라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도 알아. 그리고 어떤 과목은 금방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빠른 시일 안에 절대 안 오르는구나 라는 것도 겪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웬만하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웬만하면 1등급 애들만 모아놓으면 수업 어려울 것 같죠? 선생님 상상고에서도 4년 수업했거든. 상상고 애들만 데리고 졸라 쉬워요.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줘.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사기성인데, 야 인마 철새 나오잖아. 인마 봐봐, 나쁜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야지. 그 나도 끝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선생님이 지금은 야구 안 좋아하는데 한때 야구 좋아했었거든. 여러분 혹시 선동열이라는 투수 알아? 선동열이라는 투수는 아니고 지금은 야구 감독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야구를 지금 별로 관심을 안 둬서. 선동열이라는 지금은 감독이지만 당대의 우리나라, 아니 범아시아 심지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투수였습니다. 굉장했어요. 타자들이 손을 못 댈 정도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로도 진출하고 그랬던 이 투수였는데, 이 선동열이 선생님 고향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팬들이 엄청 좋아했어. 최고의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으로 오니까 우리 선수들도 최고가 되겠구나. 그런데 선동열이 감독으로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꼴찌로 처박혔습니다. 왜? 이건 선생님 개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도 공부에 대입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해석인데, 선동열은 못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해 못 해. 심지어 진짜야. 그래서 투수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야 이 새끼야 왜 그게 안 돼? 공 줘봐 임마. 던지는데 막 선수보다 더 잘 던져.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던지라고. 야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슬라이더 짝짝 나가잖아. 근데 선수는 안 되는데? 못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수한테 접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야 임마 이렇게 하라고 임마. 세게 던지라고 임마. 선수는 미치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야 문제 틀리지 말라고 임마. 나도 같은 시간 안에 풀었는데 하나도 안 틀렸잖아. 이게 선생님이냐?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내가 볼 때는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망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과 함께 가자는 생각입니다. 함께 가자는 생각. 말이 좀 길어졌지만 선생님은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하잖아.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더 크지. 세상 어떤 아빠도 애들한테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야 봐봐 이 자식아 아빠가 타는 거 막 타. 그리고 타봐 아빠 따라서.
왜 못 타, 이 자식아! 이렇게 타라고!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해주는 아빠 있어? 없어. 어떻게 해? 잡아주고. 그치? 뒤에서 잡아줘, 계속. 그리고, 아빠 잡고 있어 하면서 한 손 놓았다 이렇게 놓고 다시 잡아줘. 이렇게 가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고민했던, 선생님이 지금 22년 차로 강의하고 있지만, 고민했던 선생님 소리라는 코칭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좀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됐죠? 됐죠? 짝짓기의 성공률은 높은데 대신에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텃새는 이동 안 하잖아. 그치? 오히려 그래서 생존율은 짝짓기 시즌이 아닐 때, 비수기일 때, 그죠? 생존율은 낮아집니다. 됐죠? 즉, 이점과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이 얘기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텃새 서식지 선택은요, 겉보기에는요, straightforward 하면 곧고 앞으로, 반드시 앞으로지, 즉 직진하는 인데,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한이란 뜻도 있고, 고지고대로우니까 뻔한이란 뜻도 있어요. 뻔해, 너무 뻔해. 숨김이 없으니까 솔직한이란 뜻도 있고 뻔하다는 뜻이 있어. 자, 겉보기에는 그냥 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어린 이런 흩어지는 새끼 한 마리 개체가 이동하죠. 뭐 할 때까지 계속 그놈이 장소를 찾을 때까지. 무슨 장소예요? 성공적으로 그놈이 필요한 걸 충족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겠구나라는 장소 찾을 때까지 새끼가 흩어져서 이동해 간대요. 텃새도. 오케이? 1번에 나와요? 그래서 새끼가 이제 막 둥지 찾아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필요한 거 찾을 수 있겠네 하고, 오케이? 이제 정착하는데 이 얘기 벌써 나오겠어? 아니겠지. 왜? 뒤에 애초에 처음에는 이러한 욕구들, 즉 새끼 막 둥지를 떠난 새끼새가 필요한 필요사항들이 겨우 식량이나 집, 피난처 정도입니다. 아직 번식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안 나와. However, 하지만 결국엔 그 새끼도, 여기서 말하는 그 새끼 욕 아닙니다. 새끼새를 의미해요. 하지만 그 새끼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기서 로케이트가 바로 위치를 정하다 찾다예요. 그리고 식별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정착해야 되죠. 한 서식지에. 그리고 그 서식지는 생존뿐만 아니라 번식의 필요성도 역시 충족해 줘야만 합니다. 번식 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생존과 번식 얘기 드디어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3번 앞에 있는 1, 2번은 아니겠네. 그지?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서식지가 최고의 기회, 생존에 대한 최고의 기회, 의역해석 가능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확률이라고 해도 돼. 생존 확률이 최고예요. 그 한 서식지가. 근데 그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서식지가요, 뭐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어. 뭐와 똑같은? The one, 이것도 헤비터십니다. 그 서식지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 가장 높은 번식의 능력을 제공하는, 즉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식지가 번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요, 이런 구체적인 필요 조건들 때문이에요. 무슨 필요 조건들이에요? 특정한 필요 조건, 번식 시기에만 특정한 필요 조건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새들, 이주하는 것들이니까 철새들입니다. 자, 3번에는 무슨 얘기 나왔어요? 생존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번식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아까 주어진 문장 뭐였어? 일단 얘는 철새 얘기니까 요 앞에일 거 아니야?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3번 뒤에 이 얘기가 나왔네. 3번 앞에는 뭐 나왔어?
아이고, 새끼 때 처음에는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먹이하고 피난처만 확보되면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이 새끼도 점점 크면 번식도 필요해져.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번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 놓고 이번에는 뭐야? 번식의 이점을 가진 애들이 나중에 대가를 치러 생존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로. 그치? 이 경우도 있고. 오케이? 다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이 번식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닐 수도 있어. 또 번식 가능성이 높은 애들도 결국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텃새의 성질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로 대가를 치르게 돼.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4번이네 그럼. 됐어요? 괜찮죠? 응? 자, 이제 철새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철새는 be free to 알아요 여러분? 뭐뭐 투부정사 하는데 자유롭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껏 뭐뭐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철새들은 이런 텃새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야, 생존력 좋은 곳에는 번식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번식력이 좋으면 또 생존력이 낮아져서 또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철새들은 하지만 야, 이 새끼들은 말이야 마음껏 고르들이니까 뭘? 최상의 서식지를 생존을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비번식기, 번식기 시즌이 아닐 때는 생존을 위한 서식지를 고르고, 또 번식을 위해서 뭐 하는 동안에 번식기에는 짝짓기 시즌에는 번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고르들이니까 지 마음대로 마음껏. 그치? 그래서 이러한 서식지 선택, 이러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번식기냐 비번식기냐 짝짓기 시즌이냐 아니냐 동안의 차이 동안의 서식지의 선택이 철새들에게는 이 선택이 꽤나 다르죠. 철새들에게는 뭐와 반대로 텃새와는 반대로. 그쵸? 텃새를 가만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텃새라고 하잖아. 그치? 심지어 그리고 이 텃새들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종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요. 이 말이에요. 이 철새들도 심지어 아주 가까운 종들, 친척 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종들 사이에도 다 서식지 선택이 다 다르더라. 됐죠?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서식지 선택의 자유 또는 궁극적인 이점을 가진 놈들은 텃새입니까? 철새입니까? 철새죠. 그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텃새로 태어날 거야? 철새로 태어날 거야? 철새냐 텃새냐 둘 중에 하나만 신이 고르라고 해서 환생했는데 그럼 뭘 골라야 돼? 철새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왜? 서식지 선택에서 있어서 훨씬 자유롭잖아. 그치? 짝짓기 시즌이 아닐 때는 살아남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짝짓기 시즌일 때는 짝짓기 하는데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그치? 요런 정보가 있어야 나중에 신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생각날 거냐. 나 고3 때 그 영어 수업 들었어. 야, 너 철새가 될래? 텃새가 될래? 저 철새예요. 이렇게 해야지. 예? 됐죠? 서식지 선택의 차이, 텃새와 철새의 서식지 선택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시간 조금 오버돼도 좀만 할게.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승아도 괜찮아? 조금만. 왜냐면 선생님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럼 3번 갑니다. 역시 수능 문제, 수능하고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할게요. 자, note that. 주목하세요. 알아두세요. 이 말이에요. 주목하세요. 알아두세요. 저작권은 커버치다예요. 다루다 이 말입니다.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것이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저작권이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과 관련된 거래요. 디자이너들은요, draw on, 끌어옵니다. 이죠? 그들의 표현을 이용해요. 끌어와요. 이 디자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경험이네. 그들의 경험을 좀 끌어오는데요.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그리고 이것에는요, 포함합니다. 이런 과거의 디자인의 활용도 포함하고요. 삽입절이네요. 그들이 알기에, 주격관계대명사 동사예요. 그들이 알고 있기에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이 말이야. 과거의 디자인들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있던 디자인에는 둘 답니다. 어떤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디자인도 있고요. 또 어떤 디자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디자인들 둘 다. 이 둘 다 중에 이 디자인 효과가 있었어 라는 디자인을 활용하기도 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요, 종종 영감을 스파크, 탁 불꽃을 튀기듯이 불러일으킵니다. 영감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끌기도 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아직 이 말 안 나오죠, 카피라이트에? 이것은요, 잘 알려져 있고 또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직 카피라이트 안 나와요. 디자인 얘기만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면 되겠네. 표현이에요. 자, 어떤 표현? 아이디어의 표현은요, 보호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드디어 카피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저작권에 의해서, 또는 저작권법이라고 해도 돼요. 아이디어의 표현은, 자,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어떠한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작품을 할 때 옛날에 그 작품들이 효과 있었지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다시 활용하기도 한데, 근데 그 아이디어에는, 효과가 있었던 아이디어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창작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도 있대. 이건 아이디어의 활용이야. 거기까진 좋아. 근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요. 그리고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을 어긴, 침해한 사람들은 법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법원에 끌려가기도 하고, 즉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prosecutor,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거, 기소 당하기도 합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this는 문장이 그대로 연결된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은 소송당하거나 기소당할 수 법원에 끌려가거나 기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지, this가. 이것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스마트폰이 모두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것이 다 저작권법의 침해, 위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 표현된 아이디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것은,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되는 것은, 저작권법 등록된 것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비슷해지는 추세예요. 예?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양대 산맥이잖아, 핸드폰에. 근데 두 개는 서로 호환돼, 안 돼? 안 되죠. 심지어 어플을 살 수 있는 마켓 자체도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니까 똑같은 어플을 기종에 따라서 두 개씩 막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문서 유틸 같은 거. 어? 자, 근데 지금은 기계의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갤럭시는 뭐예요? 요새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더만. 그치? 아이폰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더만. 그치? 썩 잘 표현했지? 그치? 자,
뒤에 있는 카메라, 뒤면, 후면에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아이디어야. 오케이? 아, 스마트폰 앞에 화면을 가리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카메라를 놓자. 이건 아이디어라고. 이해가요? 이거는 특허야 아니야? 저작권이 아니야? 아니야.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래서 막 샤오미 핸드폰 보나 중국제 막 핸드폰 보잖아요? 중국 거 농담 아닙니다.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넷에. 카메라 5개짜리 막 중국 핸드폰도 있어. 얘도 근데 뒷면에 있어, 카메라. 이렇게 5개가 있어, 카메라가. 와, 화질 좋더라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거 보면. 화웨이, 그 다음에 샤오미.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원래 옛날에 애플 짝퉁폰 만들던 회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성장했어. 하여튼 그 얘기 주제 치고. 자, 카메라가 스마트폰 뒷면에 있어요. 화면 안 가리잖아. 그래서 뒷면에 카메라를 놓는다는 건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잘 봐. 요걸 이렇게 그리는 순간, 요걸 이렇게 그리는 순간 여러분이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뭐야? 선생님이 아이폰의 특징과 갤럭시의 특징을 잡아냈기 때문이잖아. 뭐가 달라?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카메라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 즉 카메라의 배열이나 위치 등이 다르잖아. 그치? 이해가요? 그럼 이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돼? 안 돼?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가 이거야 지금. 카메라 예를 안 들었지만 잘 봐. 그럼 이게 예시잖아요. 그쵸? 이 예시.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예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이 얘기를 지금 이거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말이야, 이 말? 예? 야,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카메라 뒤에 있다는 아이디어는 동일해.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게 지금 이거라고. 그럼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아까 주어진 문장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표현, 그러니까 요거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내가 개인이 부품을 사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었어요. 재료 사다가 막 이름도 없는 재료 막 사다가 막 납땜하고 막 용접하고 윙 막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뒤에다가 요렇게 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입사구를 2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요렇게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어. 저작권법 침해 아니야. 침해지. 왜?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핸드폰 만들었어. 이게 대중에게 공개되면 누가 먼저 나한테 소송 걸까? 어떤 회사가? 애플이 소송 걸 거 아니야. 왜? 카메라가 뒤에 있다는 아이디어를 베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야 하는 카메라라는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 즉 카메라의 위치나 배열 방식, 심지어 로고라는 표현 방식을 베꼈기 때문이잖아. 그치?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이 새끼 이거 애플 거 베꼈네 하고 알잖아.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이 이렇게 나온다고. 왜? 이렇게 하자니 애플이 고소할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삼성이 고소할 것 같으니까 가운데로 해서 그것도 렌즈도 5개. 야, 애플 3개, 갤럭시 4개, 우리 5개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이해가죠? 그럼 정답? This means 앞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5번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작권법은요, free,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요.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책의 작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라든지 그 만든 제작자에게 저절로 귀속됩니다. 부여되집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그것들이
그들이, 즉 이러한 작가들이 저작권을 사인해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지만 않으면 원작자에게 부여되고 귀속되는 게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3번 했나요? 4번? 넘어가고요. 조금 넘어가서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하려고 체크해 놓은 건 10번, 13번, 16번, 19번, 24번까지 체크해 놨는데 다 못하니까 10번 넘어가고요. 아유, 아깝다. 이게도 해줄 얘기가 많긴 한데. 13번 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덜 따분해할 시간을 선생님이 좀만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주제가 좀 덜 따분한 거 쓸게요.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하고 선생님이 딱 요것만 해줄게요. 16번 해야 되나? 19번은 아까운 문제긴 한데 넘어가고. 자, 일단 가봅시다. 13번부터 빨리빨리 합시다. 자, 글의 흐름입니다. 역시 문장삽입. 자,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요게 좀 중요해. still, 요거 뭐예요? 여전히란 뜻이지. 그런데 still은요,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속뜻으로 가지고 있냐면 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하지만 난 여전히, 요런 말이에요. I have still 이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난 아직도요, 여전히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핀으로 딱 찍진 않았어요. 메디의 성격을 딱 콕 집어 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wickedness, wicked라는 단어가요. 밑에 나오나요? 주석에 나오죠?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못된, 짓궂은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요 두 가지 의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표준적 표현이고 우리말 뉘앙스를 좀 살려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개또라이? 이건 그 뉘앙스가 안 사는데 개진상?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사악한 건 좀 너무 고급적인 표현 같고 실제 위키드가 가진 뉘앙스는 이렇게 고급적인 표현은 아니고 못된? 이건 너무 착한 말 같고 사전에 등재가 요 말밖에 안 돼 있어서 딱 그 우리말 중에 봐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하는 일마도 해봐놓고 졸라 밥 마시고 이걸 뭐라고 하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비속어도 괜찮아? 뭐라고 하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밥맛이야? 하여튼, 정확한 뉘앙스를 좀 살리면,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죠? 예? 아주, 못된 것보다 좀 더 나쁜 거고, 사악하다고 하자니 좀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 같고, 그래서, 개또라이면서 밥 마신 개또라이, 이 정도야, 예? 위키드 하면. 졸라 밥 마신 개또라이, 이 정도야. 느낌이 알았지? 잘 봐. 거기에 NES가 붙었으니까 명사입니다. 일단은 그냥 해석이니까 사악함이라고 합시다. 자, 메디의 성격. 왜냐하면 사악함이란 말이요,
많은 형태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요, wicked란 말이 언급돼야 돼요. 요것도 일단 볼게요. 그래, 아직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는 못 써먹습니다. 지금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미리 읽어왔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는 선생님도 못 써먹어요. bad라는 언급이 쭉 나옵니다. bad란 말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쭉 나오다가요. bad가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 놓고 특이하게 요 말이 나오죠. in contrast라고 해놓고 wicked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2번 뒤에 in contrast 다음에 처음으로 일단 구조만 잠깐 살펴본 거야. wicked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럼 죽었다 깨도 1, 2번은 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빨간색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 2번까지 빨간색 얘기. 그 다음 이 뒤에 파란색 얘기가 나와. 그럼 파란색 언급은 1, 2번엔 절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요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나 하지만 난 아직도 여전히 이 메디가 성격을 콕 집어 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wicked란 말도 아주 밥맛, 개또라이 이런 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메디는 나빠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추론할 겁니다. 추측할 거예요. 내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자, 또는 내 억양, 말투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 맥락, 어떤 상황?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으로부터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구나. 메디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게다가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추론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be disapproving of 하면 be approving of는 우호적인이에요. 근데 this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비호감인, 우호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이니까. 비호감인이라는 뜻이. 못마땅해 하는, 언짢게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 밥맛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디를 밥맛으로 여기는구나.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구나. 호감으로, 비호감으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렇게 말하는 거. 내가 내 생각에는 너도 나랑 또는 비슷한 정도는 걔 비호감해야 돼. 너도 걔 못마땅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야, 메디 나쁘더라. 메디 나빠. 라고 얘기하면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선생님이 내가 하는 말이 메디가 도덕적으로 나쁘구나. 저 사람이 메디 싫어하는구나. 밥맛으로 여기구나. 그러면 심지어 나도 메디를 싫어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자, given이죠. 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란 말인데 이걸 좀 더 순화하면 즉 접속사 역할을 대신하는 과거분사 given이고 원래는 given 대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시 아니겠네요. 왜냐면 바로 명사구가 나오니까. 자, 뭘 고려하면 이런 전형적인 언어적인 관습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리고 또 뭘 생각하면 내가 진중하다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좀 진실된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지만요, 여러분은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지는 못합니다. 이 개념인데 선생님 정보라고 그냥 의역한 거예요. 오케이? 보다 더 자세한 정보, 좀 자세한 개념을 얻지는 못해요. 뭐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 메디가 과연 어떤 방식에 있어서 나쁜가? 라는 구체적 정보는 얻지 못해요. 그쵸? 그녀의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 성격 특징인지 아니면 and the like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기타 등등 이 말입니다. 메리의 성격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벽이 있어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치?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발냄새가 심해서 나쁠 수도 있고, 그치? 다양한 방식으로 나쁠 수 있으니까 대조적으로 일단 1, 2번 아닙니다. 만약 내가 야 이번에는 메디는 나빠가 아니라 야 메디는 사악해, 야 메디는 밥맛이야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야 메디 개또라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은 이제 메디의 전형적인 행동이나 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정보 또는 감각에 있어서 약간을 더 얻어. 무슨 말이야? 단순히 mad is bad보다는 mad is wicked 하면 약간의 정보를 더 얻는데.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 wicked는 bad란 말보다요 보다 구체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괜찮아요? 할만하죠? 하지만 보다 더 많은 디테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더 강한 이런 강한 함축 의미, 함의라고도 하죠. 함축 의미, 더 강력한 함축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자, 그 메디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대한 더 강력한 함축 의미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언어적 관습을 고려해보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메디를 좀 비호감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는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고 있구나, 너도 나처럼 비슷하게 정도로 메리 안 좋아해야 돼, 비호감해야 돼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또 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토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입니다. 주어진 문장 보세요. 메디의 성격을 콕 집어 말한 건 아니래. 왜? 위키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데 봐요.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까 배드란 얘기가 아니라 위키드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다른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녀의 전형적 행동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 약간 더 많은 감각, 정보를 얻는다라고 그랬지? 배드보다는 위키드가. 그지? 그 다음이 이거야. wicked라는 단어가 bad보다는 더 구체적이래. 오케이? 이해가? 그럼 여기에 내가 그렇다고 wicked라는 말을 썼다고 콕 집어 말한 건 아니야. 이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이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내가 wicked라는 말 콕 집어 말한 건 아니야? 이 말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얻는데 그 이유가 뭐야? wicked가 bad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니까. 이게 요 문장의 이유잖아. 그래놓고 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내가 메디의 성격을 콕 집어 말한 건 아니다? 왜? wicked도 많은 종류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얘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wicked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bad라고 말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느낌, 감각, 정보를 얻을 거예요. 왜? 위키드란 말이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배드란 말보다. 라고 해야지. 그래놓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콕 집어 말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지. 많은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콕 집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놓고 위키드가 더 많은 정보를 더 구체적이에요.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이해가요? 됐죠? 오케이? 하지만 여전히 내가 메디의 성격이 어떻다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왜? 위키드도 많은 종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이러한 많은 세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위키드의 종류가 디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마도 좀 더 강한 어떤 의미, 함축 의미, 아,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구나, 그죠? 라는 요런 함축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왜? 배드보다는 위키드가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느껴지니까. 오케이?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제 아이 16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최고 오답률을 하려다가 그건 4번이니까 차라리 평가원 거 합시다. 16번 하고 끝내줄게. 나머지 세 문제는 오늘 그냥 못하더라도 한 7개, 8개가 맞구만. 그 정도 욕심내면 안 되겠네. 자, 16번 빠르게 할게요. 이것도 금방 끝내줄게요, 여러분. 자, 요거 레더가 무슨 말이야? 자, 요것도요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즉 앞에서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걸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앞에서 어떤 말 해놓고 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뭐와 비슷해요? 약간은 반대로, 그치? 요 말과 비슷하지. 행복은 종종 발견된답니다. 그러한 순간에, 어떤 순간 우리가 가장 vulnerable가 뭐냐면 상처야. vulnerable 하면 상처받기 쉬운, 상처받을 수 있는 이니까 취약한이야. 연약한, 취약한. alone, 혼자일 때, 외로울 때, 또는 in pain, 고통 속에 있을 때, 즉 고통받을 때. 와, 같은 상황에 오히려 행복이 더 자주 발견돼. 너라? 그럼 봐봐. 앞에는 뭘까? 고통이 아니겠지. 그치? 무슨 말 이해가? rather라는 부사의 특징이 야 앞에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더라니까, 이거니까 행복이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연약해지고 취약해지고 외롭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순간에 오히려 자주 발견되더라니까 했으니까 앞에는 고통, 나쁜 상황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갑니다. 우리는요 좋게 느껴지는 경험,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전망, 뭐뭐 하기를 전망하며 또는 뭐뭐 하기를 추구하며,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심히 살피다 라는 뜻도 돼요. 비동사가 있으면. 자, 정리해 줄게. 보통은 be on the outlook이 아니라 lookout이죠. lookout for 하면 뭐뭐를 세심히 살피다인데, 선생님 왜 여긴 비동사 없어요? 분사구문이라 being 생략된 겁니다. 분사구문이라서 being 생략된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합니다. 뭘 살피면서, 뭘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휴가 또는 다음에 뭔가를 구매하는 거, 또는 다음에 컬리너리가 요리 그러니까 요리 경험이니까 음식 경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음에 언제가 휴가지?
다음에 다음 달에 뭐 사기로 했지? 다음 달에 뭐 먹기, 여친이랑 남친이랑 무슨 음식 먹기로 했는데, 요런 걸 살펴보면서, 항상 살피면서 늘 기분 좋은 경험만을 추구한대요.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 전치사입니다. 어프로치 뒤에 나온 to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이. 행복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에요. 최근의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죠. 능력에 의존해요. 자, 무슨 능력입니까? 전부 다 both를 이용해서 both A and 어딨어? 여기 있네. and B로 해서 to 부정사 A, B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 능력이래. 우리의 뭐뭐 하는 능력. 두 개 할 능력인데 pad our lives with.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이거 해설지에도 안 나올 겁니다. pad A with B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패드가 우리 옷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좀 비싼 옷 보면 여기 이렇게 어깨나 어깨가 여기 어깨 아니지, 팔꿈치 여기나 무릎에 이렇게 천 덧댄 거 있지, 그지? 이걸 패드라고 그래 원래는. 그래서 A에 B를 가지고 패드를 대다라는 뜻이거든 원래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B를 A에 덧대답니다. 더하다 라고 해도 돼. 추가하다, 덧대다니까. 원래 덧대다는, 패드를 덧댄다는 건 뭔가를 추가해서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 B를 더하다, 추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봐봐요. 우리의 삶에 물질적 기쁨을 추가하는 능력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느끼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알겠습니까? 자, 진통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것들을, 오늘날의 그것들을 알고 있다시피 진통제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 얘기 안 나왔어요 아직은. 요것과 대비되는 상황, 그지? 그리고 접근법인데요, 접근인데 물질적 안락함에 대한 접근은요, 이제는 now within reach of, 요것도 수가 하나 또 나왔네. 자, be within reach of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자, 뭐뭐에 reach는 손 뻗는 거야. 손 뻗는 것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손 닿으면 닿을 수 있다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직역 A는 B의 손뻗음 안에 있다지, 그지? 그래서 B가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다야, 직역.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의역입니다. 요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 편의점 그룹 CU 사장이야. 그럼 이런 광고 문구 봐봐. CU는 is within reach of you. 여러분의 reach, 손 뻗으면 닿는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바로 CU는 여러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해가요? 오케이? CU는 여러분의 손 닿는 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갑니다.
아까 뭐였어 이제? 진통제였나? 아니죠. 자, 물질적 편안함에 대한 안락함. 그죠? 안락함은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세상 사람들 인구, 즉 세상 사람들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손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물질적 안락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독해는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은요 상당한 문화적인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뭐로 여기도록 문제라고 여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됐죠? 분사구문 두 번째. 그리고 또 우리의 긍정적인 경험을 seeing을 생략한 거예요. C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the answer, 해답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어서 점점 이제 긍정적 경험은, 그러니까 부정적 경험은 문제거리로 여겨버리고 긍정적 경험만을 해답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 말이라고요.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져왔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문화적인 의미를 형성해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어? 기술적 진보, 경제적 발전이. 알겠어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는 거야 일부러. 자,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습니다. 행복하다는 것,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단지 기쁨에 관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까먹어버렸습니다. 이어지죠? 그죠? 오케이? 물질적 풍요가, 물질적 안락함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해져 버려서 기술적 발전, 경제적 발전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적인 새로운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내 버렸는데 이 문화, 어떤 문화적 의미야? 좋은 것만, 그지? 좋은 것만 해답이고 나쁜 경험은 다 문제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치? 이런 문화의 토대,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잊어먹게 됐어?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걸 까먹고 있어. 됐지? 이어지잖아. 오케이? 지금 뭐예요? 물질적 풍요, 경제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좋은 것만을 추구하려는 문화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자, 안락함, 편안함, 만족감, 그리고 이것도 만족감이네요. 그리고 뭐 만족, 충족, 이러한 것들은요, 절대로 뭐이지 않아요? 엘릭서는 영약입니다. 영약. 특효약. 그치?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옛날에 뭐 RPG 게임 같은 데서 하면 먹으면 빨간 영약, 그러니까 레드 엘릭서 먹으면 힘이 5+5 되고 막 이러고 있어. 그건 영약이야. 특효약이라고 합시다. 이게 좋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이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니까. 행복의 특효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행복 얘기가 나왔어요. 행복은 그래, 거기 있어. 행복은 어디에?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에. 어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에 이러한 경험들, 아무 말도 없이 요거라고 하면 이러한 경험들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 그지? 안락함, 만족감, 그 다음 충족감. 이게 these experience여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러한 것들이 절대 행복의 해답이 아니래. 행복의 영역이 아니래. 그치? 그래놓고 행복이 오히려 요거에 거기에 있고 행복이 이 가장자리에 있어? 말이 돼? 안 될 거 아니야. 잘 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은 발견돼. 뭐? 고통스럽고 취약하고 외로운 순간에
자주 발견돼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반대되는 말, 즉 행복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선생님 말? 행복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4번 뒤에 5번 앞에 이거잖아. 그지? 야, 안락함, 편안함, 만족스러움, 충족감, 만족, 이것도 만족이에요. 이게 행복의 특효약은 단 한 번도 특효약이었던 적이 없다. 오히려 진짜 행복은 자주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우리가 약해질 때 발견돼. 그치? 행복은. 그래서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거든. 이러한 경험이 바로 뭐야? 고통스럽고 연약해지고 아프고 요럴 때, 그치? 외롭고 이 경험의 모퉁이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네? 글림스, 눈을 글림스, 흘끗 보다 또는 흘끗 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우리가 한번 흘끗 바라볼 때야 뭐 그러한 종류의 행복감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행복을 그냥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행복감을 맛볼 때만 진정으로 행복은 아주 강력해지고, 그죠? 그 다음 아주 뭔가를 초월한 트랜센던트는 초월에 넘어가는 거니까 훌륭하고 뛰어나고 현저하고 두드러진 거라고 그랬어요. 멋진 것이고, 그리고 컴펠링, 강렬하니야. 아주 매우 강렬한 것이 됩니다. 자, 이걸 주제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좋은 경험이 아니라 뭐지? 종종 부정적 경험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경험 속, 부정적 경험 속에 아플 때, 외로울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종류의 경험을 살짝 흘끗 한번 보는 거, 살짝 맛보는 거, 요 말이야. 이럴 때만 오히려 이 행복이 정말로 강력하고 멋진 것이고 강렬한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야. 알았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막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길 가다가 한 5만 원짜리 한 20장 막 줍고, 지나가는 막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선생님 사랑해요 막 그러고 맨날 이러고, 그러면 이때는 행복이 발견된다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불과 5년 전인데 예전에 공무원, 그러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수업하러 다닐 때 전라남도 광주죠.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죠. 거기서 막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야. 늦게까지 수업하고 11시 막차를 타면, 무궁화호를 타면 천안역에 3시 20분에 도착해. KTX를 타면 11시 차 타면 12시 20분에 도착하고, 천안 아산역에. 근데 선생님은 3시 20분에 도착하는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12,000원 아끼려고. 요금 차이가 12,000원 났거든. 그 12,000원. 왜? 12,000원이면 우리 애들 통닭 한 마리 살 수 있잖아. 몸도 너무 힘들고, 그때 선생님이 월급도 많이 받을 때도 아니야. 막 공무원 학원가에 입성한 지 한 2년차, 3년차 밖에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 때였거든. 그리고 전에 일하던 학원에서는 돈도 떼이고, 월급도 밀린 거, 몇백만 원인데 그것도 못 받고. 정말 힘들 때였어. 몸도, 그리고 새벽에 광주로 수업하러 가려면 선생님이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5시 20분에 출발해야 돼. 그래야 천안 터미널, 첫 차가, 기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야 됐는데, 고속버스가 첫 차가 6시 차야. 그래서 그 첫 차 6시 차를 타야 광주에 8시 20분에 도착하고, 광주 터미널에서 광주 학원까지 택시를 타고 20분, 30분 걸려서 8시 50분에 도착해야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수업 시작하고, 저녁 10시까지 수업 풀로 한 다음에, 11시 차 타려고 또 택시비 아끼려고 시내버스 타고 광주역 가서 그 12,000원 아끼려고, 캔맥주 2개 사가지고 무궁화호 타가지고 4시간 20분 걸려가지고 이렇게 천안까지 온단 말이야. 무궁화호
맥주 한 잔 먹고 좀 자는 둥 마는 둥.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막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엄청 힘들고 막 이렇게 진짜 이때가 선생님 바로 vulnerable 해질 때고 alone 해질 때고 in pain 해질 때 아니야. 그지? 이때 선생님이 택시를 그것도 3시 20분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 타고 가면 할증이 붙잖아. 그지? 우리 집까지 할증 붙으면 평소 때보다 할증 안 붙을 때보다 한 3,000원밖에 더 안 나왔거든. 천안역에서. 근데 그 3,000원 또 아끼려고 30분을 기다린 거야. 천안역에서. 4시 되면 할증이 풀리니까. 이거 우리 가족한테 가족 아무도 몰라. 이 얘기하면 막 선생님 가족들은 슬퍼가지고 못 들을 거야.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도 몰라. 벌써 5년 지난 건데. 그래서 4시에 할증 풀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 선생님이 몸, 마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 닳고 엄청 지치고 힘들 거 아니야. 그런데 딱 가서 이 힘든 와중에 딱 이제 가서 우리 어린 딸들, 그때는 막내가 이제 막 2살, 3살 이럴 때니까. 그리고 셋째가 6살 막 이럴 때고, 5살, 6살 이럴 때고, 자고 있는 거 한번 문 살짝 열고 자고 있는 거 딱 보러 간단 말이야. 엄청 힘든 와중에 기차에서 그 핸드폰에 이게 오는 기차에서도 막 옛날 추억의 노래 듣는데 막 눈물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선생님 딸을 딱 보고 이렇게 이뻐가지고 자는 모습 머리 다 쓰다듬어줬는데 우리 딸이 자다가 딱 깨갖고 아빠 하고 딱 안아줬어. 살짝. 이 상황이야. When we get a glimpse of that kind of happiness, 이 행복감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 강렬하고 엄청 멋진 행복이라고. 애기가 새벽에 자다가 딱 아빠 하고 탁 안아줘. 막 볼 부벼대면, 그치? 알았어? 에?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해도 이런 행복감 못 느낄 거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뭐야?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 맛볼 수 있다. 알겠죠? 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해주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선생님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선생님보다 선동열 같은 선생님이 안 되고 싶고 여시가 자전거 타봐! 이런 아빠가 안 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잘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다 맞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